안녕하세요, 모트리 박기동입니다. 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정말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날씨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냐고? 아닙니다. 아우디 이야기입니다. 와, 이거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그 유럽 출장 갔을 때 보통 공항에 가면 이게 차들 전시를 많이 해 놓잖아요. 거기서 이 Q6 이트론을 처음 봤거든요.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언제 들어오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호평들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도 엄청 예뻐졌고 특히 인테리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아우디가 국내에서 정말 날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우디를 사랑하셨는데 한동안 좀 부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 Q6 이트론의 등장과 함께 아우디가 새롭게 좀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6 이트론이니까 이미 우리가 Q4 이트론을 만나봤죠. 이미 국내에 들어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Q4 이트론을 좋아해 주셨는데 요 Q6 이트론은 그러면 Q4 이트론을 그냥 키운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완전 새롭게 개발된, 그러니까 완전히 베이스를 바꿔서 등장한 모델입니다. 이 차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승했던 마칸 일렉트릭 있죠. 그 마칸 일렉트릭 이야기할 때 아우디랑 공동 개발한 PPE 플랫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동 개발한 결과가 바로 이 차예요. 그러니까 PPE 플랫폼을 포르쉐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마칸의 아우디 버전 형제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마칸이랑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도 나름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할 것 같고요. 자, 사이즈는 뭐 마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휠 베이스랑 길이는 면밀히가 짧고 폭이랑 키는 얘가 조금 더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특히 마칸 같은 경우는 약간 쿠페형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화물 공간이라든가 실내 공간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는, 또 그 차는 뭐 포르쉐이기도 하고 또 그 쿠페형이 또 나름 매력도 있긴 하지만 정통 SUV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할 뿐더러 디자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이쪽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앞모습 보시면 엄청 예뻐졌죠. 와, 이게 사실 늘 보던 아우디의 모습 그대로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뭐 싱글 프레임 그릴에다가 뭐 헤드라이트 뭐 엄청나게 좋은 거는 뭐 오랫동안 유명했었고요. 그렇게 보면 어디선가 늘 봐왔던 아우디인 것 같은데 근데 조합이 진짜 괜찮아요. 그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아우디 정통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적용돼 있지만 다 막혀 있어. 네, 전기차니까 그런 느낌 들겠죠. 근데 요 포인트들을 줘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예쁘게 그렇게 해놨어요. 특히나 지금 이 차 컬러가 여기 포인트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같은 계열이면서 약간 톤이 달라가지고 액센트 느낌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포링 요 로고도 기존에는 크롬으로 해서 약간 입체형이었잖아요. 근데 요거 약간 평면적인 느낌으로 해가지고 미래적인 느낌도 강하고 디지털적인 느낌도 강하게끔 이렇게 적용을 해놔가지고 야, 이게 정말 예뻐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요게 헤드라이트 아니에요. 지금 안에 보시면 LED를 엄청 촘촘하게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간주행등이랑 다양한 뭐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래서 요것도 그 아무래도 이제 뭐 디지털이니까 요것도 테마를 넣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테마를 골라서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Q6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후륜구동 퍼포먼스 트림이 있고요. 그 2륜구동이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프리미엄 트림이 있습니다. 둘 다 2륜구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꽈트로가 있고 그다음에 SQ6 이렇게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후륜구동의 퍼포먼스 프리미엄 트림인데 기본 퍼포먼스 트림에는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이 차에는 옵션으로 라이트 패키지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테크 플러스 옵션까지 다 적용을 해놔 가지고 요게 약간은 기본에 가까운 2륜구동이긴 하지만 모든 기능들을 완전 풀옵션으로 다 적용해 놓은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도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릭스 헤드램프라는 그 이름을 만든 게 아우디거든요. 뭐 조명회사 이런 얘기는 뭐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그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아우디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브랜드에서 매트릭스라고 쓰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지능형 헤드램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트릭스라고 불러버리는 게 그게 아우디가 만든 고유명사인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야, 앞쪽에 보시면 여기도 약간 이렇게 날개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약간 그 프론트 윙처럼 F1 머신의 프론트 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 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안쪽에는 액티브 플립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사실 아우디 디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 아우디 디자인은 밸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고 정말 어딘가 빈틈없이 반듯한 그런 느낌이 아우디 디자인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옆모습에서 그 부분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어딘가 모난 데가 없이 정말 자로 잰 듯한 그런 반듯한 느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육질의 느낌이라든가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더 이쪽에 주름을 두 겹으로 이렇게 접어 가지고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이쪽이 앞쪽이 팬더, 뒤쪽이 팬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아우디보다는 좀 더 많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역동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아래쪽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니쉬를 집어 넣어 놔 가지고 요게 옆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면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런 바디 라인만 가지고는 좀 넓은 느낌이, 이렇게 아무래도 면이 넓게 있으면 조금은 뭐 밋밋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검정색 가니쉬를 넣어 가지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처리한 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클래딩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로 적용을 해놔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을 했고요.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 20인치 휠은 기본 퍼포먼스 트림은 19인치고요. 퍼포먼스 프리미엄에는 20인치 휠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20인치 휠이랑 통풍 시트랑 뭐 이런 것들이 그 테크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그게 기본형에는 옵션이고 지금 프리미엄에는 그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휠이 예쁘죠. 와, 이거 휠 엄청 예쁜데요. 최근에 예쁜 디자인의 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휠도 거의 디자인적으로는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5에 2550R20, 그 다음에 뒤에는 28540R20, 이렇게 뒤쪽이 좀 더 넓은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도 나름 좀 스포티하게 쿠페 같은 느낌이 들게끔 루프 라인에서 이렇게 검정색 부분을 이렇게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조금은 더 쿠페적인 느낌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키가 조금 더 크고 아무래도 머리 위 공간을 조금은 더 많이 확보해 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가 충전구도 좌우에 같이 있습니다. 포르쉐가 예전 뭐 타이칸 등장하면서부터 완속이랑 급속이랑 나누어서 좌우에 따로따로 충전구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쪽이랑 저쪽이랑 충전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엄청 깔끔합니다. 와, 이거 로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확실히 미래적인 느낌도 나고 뭔가 변화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좌우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요즘 뭐 흔히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엄청 멋있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앞에 이게 문을 잠그고 열 때 막 퍼포먼스가 막 생기거든요. 뒤에도 그런 퍼포먼스들이 막 생겨가지고, 야, 이 라이트를 예쁘게 꾸미는 거는 아우디는 진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Q6에다가 여기 빨간색을 붙여놨잖아요. 예전에는 아우디가 S라인이라고 늘 불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S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퍼포먼스에다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느낌적으로는 예전에 S라인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옵션도 많이 적용되어 있기도 하지만 프리미엄 트림에는 스포츠 서스펜션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차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S라인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S라인의 상징 빨간색 딱지도 딱 붙여놔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까만색으로 글자를 써놓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전에 이제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꽈트로 4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도 아예 빼버려서 엄청 깔끔하고요.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 우와, 이거 기본인가? 아니, 이거 딜러에서 깔아준 건가? 이게 고무로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은 매트도 지금 넣어놨고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저거죠. 이제 수납함 같은 거. 이게 딜러에서 주는 건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아우디 찍혀 있으니까 기본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477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입차들 중에는 X3급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싼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예전 산타페보다도 더 길죠. 예전 산타페는 늘 4700 말씀드렸는데 얘는 4770이니까 그거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급이면 뭐 거의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빼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눕힐 수도 있거든요. 오, 그렇죠. 지금 4대 2대 4로 나뉘어져서 트렁크를 눕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길이가 이 정도 되면 꽤 여유가 있습니다. 길이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누워보면 머리가 끝에 살짝 닿네요. 예. 이 정도면 딱 제가 늘 투싼에 누우면 제 사이즈가 맞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딱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들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진짜 오랜만에 누워봤네요. 트렁크 정말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프렁크도 갖춰져 있네요. 오. 요즘 프렁크 없는 차들도 많아가지고 프렁크 보니까 반갑네요. 오. 꽤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럼 가방, 여기에 딱 맞춘 사이즈의 가방도 있군요. 이것도 괜찮네. 여기서 물론 뭐 가방 없어도 수납을 할 수 있지만 가방을 통해서 수납해 놓으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자, 2열은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 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2열 공간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운전하는 상태로 세팅되어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뒤로,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뒤로 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 2열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와, 파노라마 루프도 엄청 길게 덮여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엄청 긴데 나눠서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유리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리는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우디의 깔끔함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같아요. 와, 이 변화가 진짜 반갑네요. 그리고 이게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딱 타니까 아우디 냄새가 나. 아우디 특유의 그 가죽 냄새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다 느낄 수가 있고요. 이쪽에 간단하게 이제 뭐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2열을 이렇게 통으로 내리게 되면 그럼 이제 스키 같은 거 실을 수 있게끔 스키 수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돼요. 그냥 뭐 무난한 수준, 완전히 90도로 서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주 편안한 정도는 아니고 저는 적당한 수준으로 반듯한 자세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와, 인테리어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도 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좀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과할 정도로 많이 쓰고 너무 심플해 가지고 이건 좀 너무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적절하게, 특히나 이 커버드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쪽에 지금 패신저 모니터도 적용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밸런스를 잘 잡아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인테리어가 엄청 예뻐졌어요. 이 정도면 향후에 나올 다른 차들에 대한 디자인, 인테리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모니터는 진짜 큼지막하게 연결해 놨는데 이게 모니터가 3개가 사이즈가 다 달라요. 기억도 못해. 무선 충전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무선 충전이 숨어 있고, 지금 계기판은 11.9인치, 가운데는 14.5인치, 요거는 10.9인치. 외울 수 있겠구나. 11.9, 10.9, 14.5. 네, 그래서 가운데 14.5인치 모니터를 적용을 해 놔 가지고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난번에 마칸 때도 막 80인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증강현실까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진짜 별짓을 다 해요. 기본적으로 뭐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앞차랑 거리랑 이 차가 어디까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안테나를 가지고 이렇게 좁혔다 넓혔다 이쪽으로 몰았다가 이쪽으로 몰았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정차해 있다가 막 출발할 때는 지금 그 스티어링 휠 방향 이런 것들도 보여줘요. 그래서 핸들이 어느 정도 감겨져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이번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아우디 어시스턴트 이런 부분들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안녕 아우디 설정. 안녕하세요. 시트 통풍 1단계로 켜줘. 네, 시트 통풍을 3레벨로 설정하는 중입니다. 1단계로 해달라고 했는데 3레벨로 해서. 안녕 아우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트 통풍 1레벨로 해줘. 네, 시트 통풍을 1레벨로 설정하는 중입니다. 와, 단계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고 레벨이라고 이야기 알아듣네. 아, 참. 그렇군요. 자, 계기판이랑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고요. 이쪽에 이제 홈 화면도 있고 앱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에도 가보시면 지금은 모바일 데이터를 활성화하십시오. 데이터 활성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앱들도 다운받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유튜브도 있고 음악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이 되고요. 특히나 이 차에는 지금 뱅앤올룹슨을 적용을 해 놨는데 요거 지금 퍼포먼스 프리미엄에는 뱅앤올룹슨도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옵션으로 적용을 해놨는데 이게 오디오도 진짜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게 뱅앤올룹슨을 장착을 하면서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서라운드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이따 음악을 한번 들어보긴 하겠지만 지금 내장 앱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거 로그인을 좀 해놓지.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되는데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쓰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쪽에 메뉴들을 빼놓은 부분들도 괜찮네요. 이쪽에 설정도 있고 여기 스토어도 있죠, 아이콘. 그래서 스토어도 바로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뭐 지금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부분들은 바깥으로 다 빼놔 가지고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아우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짱짱한 그런 느낌들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미래적인 느낌도 나고 이 엠보싱 넣어놓은 이런 부분들도 이게 림이 가늘면서도 진짜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에 그 예전 S라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크도 넣어놨고 여기도 그 입체적인 로고가 아니라 평면적인 그런 로고를 넣어놔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으로 잘 적용을 해놨습니다. 기어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토글처럼 쓰는 방식이고요. 한 번 더 내리면 D와 B가 바뀝니다. 그래서 B가 되면 브레이크 모드가 되죠. 그렇게 회생 제동을 강하게 하는 거 그런 형태로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홀드도 이번에 그 별도로 오토홀드가 적용 안 되고 차가 주행을 하다가 잠깐 정차했을 때 내가 지금 발을 좀 쉬고 싶다. 그때는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페달을 한번 살짝만 더 깊이 밟아주면 홀드가 걸립니다. 출발할 때는 그냥 엑셀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고 예전에 이거 벤츠에서만 쓰던 건데 지금 아우디에도 그 방식을 적용해 놔 가지고 실제로 효용성 면에서 이게 훨씬 더 편해요. 버튼을 매번 껐다 켰다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엑셀 한번 브레이크 한 번만 더 깊이 밟아주면 홀드가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그 홀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USB C 타입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보셨듯이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도 이렇게 안쪽에 숨겨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S라인 시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S자를 넣어 놨는데 스포츠 시트 이게 옆구리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몸이 편안한데도 옆구리를 잘 잡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는 엄청 크고 좋은데 이 형상 있잖아요. 이 형상은 좀 뜬금없긴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형상인지 이거 싱글 프레임 느낌이 나게끔 한 거구나.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면 좀 뭐 이해해 주는 것으로 그냥 차라리 반듯하게 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쪽 모니터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슬림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약간 싱글 프레임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 출력이 225kW, 한 306마력 정도 되죠. 그리고 제로백이 6.7초거든요. 그러면 그냥 준수한 달리기. 사실 뭐 전기차들이 가속력이 워낙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제로백 6.7초면 사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엄청 강력합니다. 엑셀 밟는 즉시 바로바로 움직여 주기도 하고, 다만 이제 후반으로 가면 힘이 조금 빠지긴 하겠지만 일상적인 용도를 생각했을 때 6.7초면 뭐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배터리가 100kWh가 장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가 지금 이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468km를 인증을 받았거든요. 국내에서 468로 인증받았으면 진짜 잘 받은 거죠. 정말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냥 잘 타면 뭐 500은 우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 550 뭐 이상은 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그 계기판을 확인을 해보니까 배터리가 82%였었는데 405km를 간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럼 요거 100%로 환산을 해보면 한 490 몇 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km가 채 안 되는, 500km에 가까운 그 정도로 주행 가능 거리가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수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양평까지 오는 동안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 외곽순환도로, 국도 이렇게 통해서 한 7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계기판에 얼마가 찍혔느냐 하면 배터리가 72%가 남아 있었는데 주행 가능 거리가 387km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100%로 환산하면 약 537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행을 평상시에 잘 한다고 그러면 537km면 뭐 이게 겨울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승도 막 과격하게 많이 하는 차고,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잘 타시는 분들은 웬만큼 그냥 550km 정도는 뭐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차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멀보다는 조금은 더 단단한 승차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확실히 승차감이 탄탄하네요. 탄탄한데 뾰족한 느낌은 전혀 없고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야, 이 느낌 정말 매끄럽네요. 와, 이거 지난번에 마칸 4S보다도 조금은 그 차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었죠.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스포츠 서스펜션일 경우에 승차감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탄탄하면서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뾰족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 서스펜션 세팅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되고, 저처럼 그냥 마냥 조금 더 편안했으면 하는 분들은 얘가 조금은 단단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끄럽고 안정적인 느낌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서 승차감, 다이나믹 이렇게 있지만, 승차감을 선택한다고 해서 승차감이 더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얘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아니어서 그 승차감이 변화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승차감 모드에서, 이 승차감 모드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컴포트나 노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선 가볍게 주행을 해보면, 오, 이게 그 승차감 모드에서도 힘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팍 치고 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긴 한데 꾸준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와, 오, 이 확실히 서스펜션이 그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롤 자체를 잘 제어를 해 주는데, 와, 이거 지금 엄청 빠른 속도에서 제가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 와, 진짜 잘 넘어간다. 이게 약간은 뭔가 텅 하는 건 아예 없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 정도 속도라면 그래도 충격이 꽤 들어올 텐데, 진짜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야, 힘이 진짜 엄청 여유가 있네요. 우와, 와, 서스펜션 대박이다. 지금 이게 어차피 노멀에서 다이나믹으로 바뀐다고 해서 서스펜션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 서스펜션 자체가 약간 스포츠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와, 롤 억제가 진짜 좋은데요. 이야, 와, 롤 대박이다.
이게 분명히 부드러움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딱 버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짝 넘어가는 듯한데 어느 순간 다시 잘 이렇게 넘어가는 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서도 잘 지지를 해주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와, 느낌이 정말 괜찮네요.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확실히 그 엑셀에 대한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강력해집니다. 힘이 훨씬 더 세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확실히 서스펜션이 달라지진 않는데요. 야, 하체 진짜 좋다. 이게 부드러운데도, 근데도 롤이 진짜 억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와, 느낌이 특이하네요. 이게 스포츠 서스펜션이어서 조금 날카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날카로운 느낌은 전혀 없으면서도 부드러운데 롤이 진짜 없어요. 와, 이 느낌은 진짜 괜찮네. 근데 이게 좀 어댑티브여 가지고 스포츠 모드에서 더 단단하게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 차는 아직 어댑티브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 스포츠 서스펜션만 하더라도 밸런스는 진짜 좋아요. 이야. 그리고 다이나믹이 되면 그 스티어링의 응답성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즉각적으로 스티어링이 반응을 해주고요. 엑셀에 대한 응답성도 훨씬 더 좋아지죠. 우와, 야, 여기서 버티는 거 봐. 야, 이 콘에서 이 정도 버티면 진짜 스포티하게 세팅을 잘 해놨네요. 근데 이게 뾰족하지 않다는 게 진짜 놀랍네. 와, 부드러운데 어떻게 안 넘어가지? 야, 느낌 진짜 괜찮네요, 이거. 지금 이게 제로백이 6.7초 수준인데요. 근데 이 서스펜션이 밸런스가 워낙 좋으니까, 여기 산길 와인딩에서 주행하는 느낌은 거의 한 5초대 정도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키도 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스펜션 자체가 밸런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야, 느낌이 상당히 괜찮네요. 근데 6.7초면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분명히 힘이 진짜 괜찮습니다. 넉넉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서스펜션 덕을 많이 봐가지고 재미 면에서는 거의 뭐 5초대 수준의 와인딩 재미를 주는 그 정도로 밸런스가 괜찮네요. 자,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에 두고 후륜구동, 이륜구동의 306마력, 제로 100, 6.7초. 하나, 둘, 셋. 우. 네, 그래도 엑셀을 탁 밟으니까 바로 팍 반응을 하긴 하는데요. 생각보다 보통 우욱 해가지고 이게 서서히 내려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그래도 북에서 북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속을 조금 밀어주는, 한 시속 100km까지 갈 때까지는 꾸준하게 계속 밀어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제로백 6.7초면 사실 시내 주행에서는 뭐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는 막 퍼포먼스를 즐기는 그런 용도보다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장거리를 이동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에 그나마 적합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앞서 산길에서도 그 탁월한 승차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아무래도 고속도로에 올라오게 되면 그런 편안한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노면 소음은 지금 도로가 콘크리트 도로에서 그런지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오히려 좀 크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차로 중앙 유지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인증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업데이트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요즘 뭐 차로 중앙 유지가 없으면 사실 좀 많이 아쉽죠. 특히나 장거리,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도 거의 500km가 넘어가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방으로 장거리 여행 같은 거 다니기에는 사실 정말 괜찮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분도 아우디 디젤 차 가지고 지방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되면 정말 지방 같은 거 500km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행하게 되면 기름값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 어쨌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도 40% 할인도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장거리 주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차로 중앙 유지가 없으면 좀 많이 아쉽죠. 이 부분은 속히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 이쪽 그 방향지 시등 옆에 끝에 보면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원래 저기 차로 중앙 유지가 되는 거였어요. 저 기능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이탈 방지 보조, 넘어가려고 할 때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 정도만 지금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보면요, 전방에 이게 안테나 같은 녹색 안테나가 나와요. 근데 그게 그냥 거리를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안테나가 선이 어떨 때는 두꺼워졌다가 가늘어졌다가 선이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이 차가 레이더로 감지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앞차랑 가까워지면 좀 넓게 감지를 하고 있고요. 차가 멀어지면 여기 약간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다는 표시가 나고요. 그리고 좌우에 또 차가 접근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이쪽을 비춰주기도 하고 이쪽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 차가 어떻게 차들을 감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장치여서 나름 저거 보고 가는 것도 좀 재밌긴 해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뱅앤올룹슨이라고 여기 스피커 커버가 있는데 거기 뱅앤올룹슨 글자에도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예쁘게 해놨네요. 네. 자, 음악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그 뱅앤올룹슨에 대한 오디오 평가보다도요, 우선은 이 헤드레스트의 스피커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굉장히 독특한 서라운드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쪽에 지금 소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거든요. 이거 설정을 좀 바꿔보면 3D 효과를 좀 줄여야 되려나? I don't wanna be another him. That shit is over. 진짜 독특해요. 이쪽에서 소리가 계속 울리기 때문에 나름 이쪽이랑 분리돼 가지고 저를 위주로 그렇게 소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은 뭐 괜찮긴 한데, 전체적으로 공간을 꽉 채우는 그렇게 사운드를 듣기에는 조금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해요. 헤드레스트를 지금 최대로 올려놨구나. 헤드레스트를 통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조금 줄이고 3D 효과는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좀 들어보면 근데 지금 음색은 대체로 뭐 뱅앤올룹슨 정도의 느낌이 나게끔 괜찮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쉽고요. 내장되어 있는 멜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헤드레스트에 내장되어 있는 이 스피커는 조금 낯설긴 해요. 근데 요거 익숙해지면 나름 재미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공간에서 전체 중심을 맞추던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이 귀에서 좌우에서 이렇게 소리가 좀 가까이서 나다 보니 요거를 약간 그 레벨을 조금 줄여 놓는다고 하더라도 나름 독특한 경험이긴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익숙해지면 나름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특별히
또 스피커까지 넣어놨는데 이걸 꺼버리는 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요거의 매력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격은 기본 2륜구동 퍼포먼스 트림이 8,290이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퍼포먼스 프리미엄 트림이 8,990만 원이거든요.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 차에도 이제 옵션이 추가로 2개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아우디에서는 총 4가지 옵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프리미엄 트림에는 기본으로 2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격이 8,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차 크기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기존 아우디보다는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비슷한 사양을 적용한 어떤 다른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독일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우디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야, 아우디가 돌아왔다 이런 느낌들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직접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서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장점은 뭐 공간이나 승차감 그리고 또 주행 거리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도 이게 2륜구동이라서 뭐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일상에서는 뭐 충분하기도 하니까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앞에 라이트라든가 그런 다양한 기능들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좀 뭔가 새롭고 또 첨단 같은 그런 기능들도 꽤 많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